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가운 구독자님의 댓글로 오프닝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멀리 가는 향기 58님의 댓글입니다. 눈이 많이 오니 강아지와 애들만 신이 났네요. 손자들이 마당에다 만든 이글루, 새 녀석들이 드러누워 좋다고 난리들이네요. 흰 눈처럼 제 삶도 한 점 부끄럼 없었으면 좋으련만 자신이 없네요. 지금이라도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젠 아이 사진하고 아이들이 만든 듯한 그런 이글루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 한 화면에 들어가 있는 며칠 전에 눈이 많이 내린 날 있잖아요. 그 날에 사진을 찍으신 것 같아요. 저녁에 눈이 내리고 아침에 이제 아이들이 노는 모습, 그런 모습을 사진을 찍으신 것 같은데, 그쵸. 눈이 오면 아이들 그리고 이제 강아지들은 참 행복해하죠. 그냥 신이 나서 막 방방 뛰죠. 소위 말해서 이제. 네. 아마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놀잇감이 생겨서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과 강아지들한테는 이 눈이, 하늘에서 내린 눈이 하늘이 주는 장난감 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생각해 보면은 어릴 때는 그런 작고 소소한 일에도 참 재미를 잘 느끼게 되는데, 이 어른이 되면 될수록 뭔가 그런 만족, 그런 재미, 이런 거를 잘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떠한 재미에 의해서. 그래도 우리 이제 멀리 가는 58님은 그런 선주들이 눈을 보면서 그런 노는 모습을 보고 뭔가 즐거워하는 그런 그 순간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이제 사진까지 찍으신 걸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순수한 분들은 보통 다들 착하시니까 이 멀리 가는 향기 58님도 살아오시면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가 아니고 지금부터라도가 아닌 뭔가 지금처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노인과 바다 11번째 시간이고요. 당신의 밤 쉼표 하나, 멀리 가는 향기 58님과 그의 손주님들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사진이 정말로, 아이들이 아니고 아이가 이제 하나 있는데
그 아이의 그 표정이 약간 아래를 보고 있긴 한데 좀 귀엽게 나왔어요. 네. 뭐 궁금하시면은 팟빵 그 댓글란에 있으니까 한 번씩들 구경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노인과 바다 11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이물 쪽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줄을 감아들이지 않고 고기가 제멋대로 한 바퀴 돌도록 내버려두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러나 줄이 팽팽한 정도로 미루어 보아 고기가 방향을 돌려 배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러자 노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몸을 회전축으로 삼아 돌면서 배를 짜는 듯한 동작으로 고기가 끌고 간 줄을 모두 감아들이기 시작했다. 아까보다도 훨씬 더 피곤하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제 무역풍이 불어오는구나. 한데 이 바람은 고기를 끌고 가기에는 안성맞춤일 거야. 몹시 기다리던 바람이렸다. 저 녀석이 또다시 멀리서 선회할 때 쉬어야겠구나. 기분도 훨씬 좋아졌어. 앞으로 저 녀석이 두세 바퀴만 더 돌아주면 잡을 수 있겠는걸 하고 그가 말했다. 노인의 밀짚 모자는 뒤통수까지 젖혀져 있었다. 고기가 방향을 바꾸는 것이 느껴졌을 때 그는 줄에 끌려 그만 이물 쪽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고기 양반, 여전히 일을 계속하고 계시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자네가 되돌아오면 잡아버릴 테야. 파도가 꽤 높게 일고 있었다. 그러나 좋은 날씨에만 부는 미풍으로 그가 항구로 돌아가려면 꼭 필요한 바람이었다. 배를 남서쪽으로 돌려야겠군. 사람은 바다에선 길을 잃을 일이 없지. 게다가 이곳은 길쭉한 섬이니까 말이야. 그가 말했다. 노인이 맨 처음 고기의 모습을 본 것은 고기가 세 번째로 선회할 때였다. 처음 보았을 때는 마치 시커먼 그림자 같았는데 배 밑을 통과하는 데 시간이 너무 한참 걸리는 바람에 그 길이를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아니야, 녀석이 이렇게까지 클 리가 없어. 그가 말했다. 그러나 고기는 실제로 그렇게 컸다. 고기는 한 바퀴 다 돌고 난 뒤 배에서 2미터 반이 넘게 떨어진 수면 위에 모습을 드러냈고, 노예는 물 위로 솟아올라온 그놈의 꼬리를 보았다. 꼬리는 큼직한 납보다도 훨씬 컸으며 검푸른 물 위에서 엷은 보랏빛을 띠고 있었다. 꼬리는 약간 뒤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 있었는데 고기가 수면 바로 밑을 헤엄쳐 갈 때 거대한 몸뚱이와 띠를 두른 것 같은 자줏빛 줄무늬가 보였다. 등 지느러미는 아래쪽으로 늘어져 있었고 큼직한 가슴 지느러미는 양쪽으로 활짝 펼쳐져 있었다.
이번에 회전할 때 노인은 고기의 눈구멍을 똑똑히 바라볼 수 있었고 또 잿빛 빨판 상어 2마리가 그 주위에 바짝 붙어 헤엄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상어들은 어떤 때는 고기에 찰싹 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떨어져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큰 고기의 그늘 속에서 유유히 헤엄치기도 했다. 2마리 모두 길이가 90cm가 넘었고 빠른 속도로 헤엄칠 때는 마치 뱀장어처럼 온몸을 맹렬하게 흔들어댔다. 노인은 지금 구슬 같은 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햇볕 때문만은 아니었다. 고기가 침착하고 얌전하게 회전할 때마다 그는 줄을 끌어당기면서 이제 2바퀴만 더 돌면 작사를 꽂을 기회가 오리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저 녀석을 가까이, 아주 가까이 끌어와야 해 하고 그는 생각했다. 대가리를 노릴 것이 아니라 바로 심장을 겨녀야 해. 이 늙은이야, 침착하고 기운을 내란 말이야. 그가 말했다. 다음 선회 때 고기의 등이 수면 위로 솟아올랐지만 고기는 아직 배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 다음 선회 때도 역시 거리는 너무 멀었지만 아까보다는 제법 물 위로 솟아올라 있었다. 노인은 줄을 조금만 더 끌어당기면 고기를 배전까지 오게 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노인은 오래전부터 작사를 준비해 놓고 있었고 작살에 메어놓은 가벼운 줄은 둘둘 감아서 둥그런 광주리 안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그 끝을 이물의 말뚝에 단단히 메어놓았다. 고기는 큼직한 꼬리만을 움직이며 무척 조용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둥글게 맴돌면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노인은 고기를 가까이 끌어들이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줄을 잡아당기려고 애썼다. 한동안 고기는 약간 옆쪽으로 기우뚱했다. 그러더니 금방 다시 몸을 똑바로 하고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내가 저 녀석을 움직이게 건드렸구나. 마침내 저놈을 움직이게 한 거야. 노인이 말했다. 노인은 다시 한번 정신이 아찔해졌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 큰 고기를 붙잡고 늘어졌다. 내가 저 녀석을 움직였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이번에는 저놈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손아, 당겨라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두 다리야, 끝까지 버텨다오. 머리야, 너도 마찬가지.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 잘 견뎌다오. 나를 위해 견뎌줘야 해. 넌 지금껏 한 번도 정신을 잃은 적이 없지 않느냐. 이번에야말로 저 녀석을 끌어당기고 말 테다. 그러나 고기가 뱃전에 나란히 와 닿기 전부터 노인은 온 힘을 다해 잡아 끌기 시작했지만 고기는 약간 뒤뚱거리더니 다시 몸을 똑바로 하고 도망쳐버렸다. 고기야, 이 녀석 고기야. 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너도 나를 죽이겠단 말이냐? 노인이 말했다. 그래 본들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입속이 바싹 말라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손을 뻗어 물병을 잡을 기운도 없었다. 이번에는 저놈을 꼭 배전에 나란히 끌어다 붙이고 말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저렇게 계속 돌게 하다가는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고 그는 스스로에게 타일렀다. 난 언제까지나 끄떡없을 거야. 다시 둥글게 원을 그리며 맴돌고 있을 때 노예는 고기를 거의 그의 손아귀에 잡다시피 했다. 그러나 고기는 또다시 몸을 고추 세우고 천천히 헤엄쳐 달아나 버렸다. 고기야, 내 놈이 지금 나를 죽이고 있구나 하고 노인이 생각했다. 하지만 내게도 그럴 권리가 있지. 한데 이 형제야, 난 지금껏 너보다 크고 너보다 아름답고 또 너보다 침착하고 고결한 놈은 보지 못했구나. 자, 이리 와서 나를 죽여보려무나. 누가 누구를 죽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이제 머리가 점점 몽롱해지고 있는 걸 하고 그는 생각했다. 머리를 맑게 해야 해. 머리를 맑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고통을 견딜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해. 아니면 고기처럼 말이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머리야, 맑아져라. 맑아지란 말이다. 노인은 자신의 귀에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다. 고기가 두 바퀴 다시 원을 그리며 맴돌았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는걸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는 그럴 때마다 거의 의식을 잃고 기절할 것만 같았다. 참으로 모를 일이야. 하지만 한 번만 더 시도해봐야지. 노인은 다시 한번 시도해보았다. 그러나 고기의 방향을 돌려놓는 순간 그는 또다시 정신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고기는 또다시 몸을 고추 세우고 큼직한 꼬리를 공중에서 갈지자로 흔들면서 천천히 헤엄쳐 달아나 버렸다. 다시 한번 해봐야지 하고 노인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비록 두 손은 힘이 빠져 우뭇가사리처럼 흐물흐물하고 눈앞이 순간순간 가물했지만 말이다. 그는 다시 한번 시도해 보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말이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행동으로 옮기기도 전에 그는 의식이 몽롱해지는 것을 느꼈다. 또 한번 시도해보자. 노인은 모든 고통과 마지막 남아있는 힘 그리고 오래전에 사라진 자부심을 총동원해 고기의 마지막 고통과 맞섰다. 고기는 그의 곁으로 다가와서 주둥이가 배전에 닿다시피 한 상태로 부드럽게 헤엄치며 배 옆을 지나가기 시작했다. 은빛 살갗에 있는 자줏빛 줄무늬는 길고도 깊숙하고 넓게 물속까지 끝없이 이어져 있는 듯했다. 노인은 낚싯줄을 놓고 한쪽 발로 그것을 딛고 서서 작사를 힘껏
높이 치켜들었다가 마지막 힘을 다해, 아니 그 이상으로 자신의 가슴 높이까지 솟아오른 고기의 가슴 지느러미 바로 뒤쪽 옆구리에 콱 꽂았다. 작살의 날이 고기의 살 속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고, 그는 작살에 기대어 그것을 더 깊숙이 받고 나서 자신의 온 무게를 실어서 밀어 넣었다. 죽음을 맞은 고기는 갑자기 생기를 되찾은 듯이 수면 위에 길쭉하고 널찍한 몸뚱이와 함께 그 위력과 아름다움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배 안에 있는 노인보다도 더 높이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뒤 고기가 첨벙하고 물속에 떨어지는 바람에 물보라가 일어 노인과 배 위에 왈칵 쏟아져 내렸다. 노인은 의식이 몽롱하고 속이 메스꺼웠으며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작살의 밧줄을 풀어 생살이 드러난 두 손으로 천천히 밧줄을 내어주었다. 겨우 앞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는 고기가 은빛 배때기를 드러내고 벌렁 자빠진 채 물 위에 떠 있었다. 작살자루가 고기의 어깨에 비스듬히 꽂혀 불쑥 튀어나와 있었으며, 바다는 고기의 심장에서 뿜어나오는 피로 온통 새빨갛게 물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깊이가 1km 반이 넘는 검푸른 바다에 떠있는 고깃대처럼 시꺼멓게 보였다. 그러더니 마침내 구름처럼 퍼져나갔다. 고기는 은빛을 띠고 조용히 파도와 함께 표류하고 있었다. 노인은 가물거리는 시선으로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작살의 밧줄을 이물 말뚝에 2번 감아놓고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정신 차려야 해. 그는 이물 쪽 널판지에 몸을 기대면서 말했다. 난 지쳐버린 늙은이야. 하지만 난 내 형제인 이 고기를 죽였고, 이제부터는 노예처럼 더러운 노동을 시작해야 한다. 이제 올가미와 밧줄을 준비해서 저놈을 뱃전에 꼭 묶고 놓아야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비록 지금은 우리 둘뿐이라 해도 무리하게 저놈을 배에 실었다간 배가 가라앉고 말 거야. 배 안에 고이는 물을 퍼낸다고 해도 말이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난 뒤 저놈을 배에 잘 붙들어 매고 돛대를 세워 돛을 올리고 항구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 노인은 뱃전으로 고기를 끌어당겨 아가미에서 아가미로 밧줄을 꿰어서 대가리를 이물 옆에다 꼭 붙들어 매놓기 시작했다. 이놈을 직접 똑똑히 보고 만지고 더듬어 보고 싶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놈은 내 재산이니까 말이야 하고 그는 또 생각했다. 하지만 이놈을 만져보고 싶은 건 그 때문만은 아니야. 난 이놈의 심장을 만져본 것 같기도 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작살을 2번째로 찔렀을 때였어. 자, 이제 이놈을 바싹 잡아당겨 꼬리와 배에 올가미를 하나씩 씌우고 단단히 배에 붙들어 매어야겠구나. 이 늙은이야,
어서 일을 시작하시지. 그가 말했다. 그러고는 물을 조금 마셨다. 싸움이 끝나고 나니 이제 노예처럼 뼈 빠지게 해야 할 일이 잔뜩 기다리고 있군. 네. 결국 승리를 했죠. 네. 근데 하나 놀라운 것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이틀 밤낮을 계속 그 고기와 싸우면서 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결국 잡고 나니까 이제 더 힘든 노예처럼 일을 한다고 하는 그 노예네 말처럼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정말 정말 힘들었다고 느꼈는데 뭔가 그 노인의 말에서 그 힘든 일이 아무리 힘들지언정 뭔가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을 힘들어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 고기를 잡았고 이제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착착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는 고기를 잡기 전에는 이걸 잡을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고 있는 뭔가 그런 마음가짐의 차이일지 아니면 뭔가 교류를 하고 그런 낚시에 대한 그런 즐거움일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저는 그 마지막 그 대사가 좀 와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대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노인의 그 대사가 어떻게 들리셨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